안녕하세요. 월천마초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영상부터는 새롭게 기획한 수동 등록에 대한 저의 노하우를 실전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키워드와 아이템 선정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꽤 많은 사업가분들이 어떤 상품을 올려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수동 등록을 하려면 당연히 첫 시작은 키워드와 아이템 선정을 하는 것부터겠죠. 상품을 등록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키워드 그리고 아이템 선정하는 방법, 지금 바로 실전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키워드와 아이템 선정 방법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보겠는데요. 당연히 아이템을 선정하려면 먼저 키워드를 찾아야겠죠. 어떤 키워드가 좋은지 그걸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아이템을 선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먼저 저는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것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저는 아이템 스카우트를 이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아이템 발굴로 바로 갑니다. 오늘은 어떤 상품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저도 좀 기대가 되네요. 먼저 저는 카테고리를 1차 분류로만 두고 여기서 찾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패션 의류, 패션 잡화, 화장품, 미용, 디지털 가전 쭉쭉쭉쭉 이렇게 많죠.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그냥 하루에 하나씩 돌아가면서 봅니다. 하루에 하나씩 돌아가면서 들어가서 키워드를 찾아요. 그렇다면 오늘은 디지털 가전을 할 차례니까 저는 오늘 디지털 가전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가전으로 가서 2차 분류는 아직 선택하지 않고 저는 1차 분류만 일단 두고 여기서 먼저 키워드를 찾습니다. 1차 분류로 일단 디지털 가전을 뒀으니 여기서 먼저 브랜드를 제거하고 직접 입력의 총 검색수 1000, 최소 1000 이상. 저는 소형 키워드를 100, 200 이런 작은 키워드들은 보지 않아요. 최소 아무리 못해도 소형 키워드로 1000 이상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000을 기준으로 놓고 보고 있어요. 그럼 한번 오늘 어떤 상품을 하게 될지 한번 키워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실 때 좀 숙련이 되신 분들이고 사입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인증이 필요한 전자기기 인증이라든지 이런 전자파 인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증이 있는 거를 해서 나만의 상품을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처음 하시는 초보자분들이라면 그렇게 인증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우선 인증 없이 그냥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냥 편하게 사입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은 초보분들한테는 연습이니까 처음 상품을 올린 게 무조건 잘 되라는 보장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인증이 없는 상품을 처음에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상품 키워드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인증이 다 필요한 거겠죠.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것들은 다 인증이 필요한
것들이니까 좀 내려가 볼게요. 참 키워드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죠. 저는 총 검색수 기준으로 놓고 합니다. 상품을 찾을 때 경쟁 강도 순으로 놓지 않고 총 검색수 순으로 놔요. 총 검색수 순으로 놓는 이유는 경쟁 강도를 아예 안 보는 건 아니지만 경쟁 강도보다 총 검색수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상품수, 검색수 대비 거의 대부분 상품수가 많아요. 검색수 대비 대부분 상품수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다 안 좋은 키워드라고 치부해버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품을 수동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수동으로 등록을 하면 여기 보시면 129만 4,515 그럼 내가 상품을 등록하면 129만 4,516 위로 뜨는 게 아니라 제 감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적어도 한 50% 정도 뭐 키워드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한 50% 정도는 대량으로 사람들이 올린 것들이에요. 상품을 대량이나 아니면 다른 마켓들로 이렇게 뿌려서 올린 상품이기 때문에 수동 등록을 하면 대량 등록을 한 것보다 훨씬 더 지수를 더 높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상품수의 한 절반 정도만 본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강도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한번 상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립톡 휴대폰 거치 그립톡 이런 것도 괜찮네요. 그립톡 하나 키핑해 두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찾아볼게요. 핸드폰 거치대. 야, 근데 상품수가 너무 많죠. 검색수 대비 이거는 뭐 절반을 때린다고 해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하지만 뭐 해보려면은 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상품수가 많다고 쫄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차피 1페이지에 가야 잘 팔리는 거니까요. 저는 이게 마음에 드네요. 노트북 거치대. 인증도 필요 없고 노트북 거치대니까 그렇게 무게가 많이 나갈 것 같지도 않고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7만 정도의 상품 수는 약 89만 개 정도네요.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붙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노트북 거치대로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상품을 찾으면 대표 카테고리는 노트북 거치대는 대표 카테고리가 노트북 받침대 쿨러죠. 노트북 받침대 쿨러. 그럼 저는 키워드와 대표 카테고리가 일치하는 것들을 위주로 키워드를 뽑기 때문에 일단 대표 카테고리를 노트북 받침대 쿨러 이거를 눌러줍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디지털 가전에서 노트북 액세서리, 노트북 받침대, 쿨러까지 쭉 소형 카테고리까지 들어가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브랜드 제거 1000 이하는 보지 않는 걸로, 그래서 1000 이상으로만 저는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해놓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키워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대표 카테고리와 키워드가 일치하는 것들을 뽑아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노트북 거치대는 노트북 받침대 쿨러죠. 근데 태블릿 거치대는 스탠드 독입니다. 그 다음에 스탠드는 LED 스탠드죠. 이런 것들은 저는 키워드로 넣지를 않아요. 제목에. 왜냐하면 대표 카테고리가 일치하는 것들이 노출이 될 확률이, 이런 것들을 위주로 키워드를 선정을 해야 노출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자, 그럼 노트북 거치대 검색수가 7만 정도 되죠. 그 다음에 휴대용 노트북 거치대, 이것도 괜찮네요. 노트북 거치대, 휴대용 노트북 거치대 한 10,000 정도가 되는 거고, 얘는 7만 정도. 이렇게 뽑아보고, 접이식 노트북 거치대, 뭐 이런 것도 괜찮죠. 한 6,000 정도 되네요. 저는 10,000 이하에서 하나 정도를 찾아주고, 그 다음에 10,000에서 한 20,000 정도 사이에서 하나를 찾고, 10,000에서 20,000 정도에 되는 것 중에 하나를 찾고요. 그리고 대형 키워드는 제일 높은 거, 노트북 거치대는 노트북 거치대죠. 이렇게 큰 키워드로 동 뽑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품명이 정해졌죠. 노트북 거치대. 노트북 거치대. 그 다음에 대표 카테고리. 두 번째는 저는 휴대용 노트북 거치대. 휴대용 노트북 거치대. 마지막 접이식 노트북 거치대. 접이식 노트북 거치대. 다 노트북 거치대, 노트북 거치대, 노트북 거치대가 들어가죠. 이럴 때는 노트북 거치대, 휴대용 노트북 거치대, 접이식 노트북 거치대 들어가니까 좀 다른 키워드를 하나 더 넣어주겠습니다.
뭐 이런 거 괜찮겠네요. 초경량 노트북 거치대. 초경량 노트북 거치대. 그러면은 상품명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상품명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거치대. 노트북 거치대인데 다 노트북 거치대가 한 번씩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두 번째로 큰 휴대용 노트북 거치대. 두 번째로 큰 휴대용 노트북 거치대를 휴대용 띄고 노트북 거치대. 이렇게 하면은 노트북 거치대, 휴대용 노트북 거치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접이식 띄고 초경량 띄고 노트북 거치대. 이렇게 하면 노트북 거치대가 두 번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휴대용 노트북 거치대를 붙여주는 게 좋겠어요. 이러면은 휴대용 노트북 거치대는 완전히 띄어 쓰는 것과 붙여 쓰는 거는 이제 차이가 휴대용 노트북 거치대 이렇게 하는 거는 노트북 거치대, 휴대용 노트북 거치대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지만 그냥 사람들이 휴대용 노트북 거치대를 검색하고 들어왔을 때는 이걸 붙여 쓰는 사람보다 띄어서 쓰는 사람은 더 지수를 덜 받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휴대용 노트북 거치대를 검색하는 사람들에게 좀 유리하게 하려면 붙여 쓰는 게 좋겠죠. 붙여서 쓰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한 달에 그래도 휴대용 노트북 거치대로 12,000명이 검색을 하니까요. 네, 12,000명이 검색을 하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름까지 정해봤습니다. 이름을 정했으니까 이제 상품을 정해야겠죠. 어떤 상품을 하는 게 좋을지 노트북 거치대 이런 접이식 초경량이 들어가는 이런 노트북 거치대를 한번 상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북 거치대는 노트북 거치대니까 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네이버 쇼핑이라고 있죠. 네이버 쇼핑을 바로 눌러주면 아이템 스카우트가 참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요. 이렇게 네이버 쇼핑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노트북 거치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참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죠. 아이템 스카우트가. 자, 그러면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들을 쭉 살펴볼게요. 제가 여기서 주의 깊게 보는 거는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 1페이지에 노트북 거치대라는 키워드로 1페이지에 가격대가 얼마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평균값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만약에 지금 노출되는 가격들이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지만 잘 팔리는 가격대를 한번 보면 자, 쭉 보면 2만원 이하, 만원짜리도 많이 보이고 9,800원짜리 이런 것들도 많이 보이죠. 리뷰가 400개가 넘게 달렸네요. 이건 뭐 24,000원인데도 이렇게 막 1000개가 넘게 달리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처음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저는 저렴한 걸 위주로 상품을 찾습니다. 저렴한 걸 위주로 상품을 찾기 때문에 대부분 만원, 여기서 가장 좋은 거는 한 9,000원대, 한 9,900원
여기까지 내려가는 건 너무 많이 내려간 것 같고요. 한 9,000원대 정도로 판매를 하면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9,000원대 정도면 나중에 내가 어떻게 1페이지를 가더라도 여기서 좀 비벼볼 만할 것 같아요. 자, 그럼 가격이 9,000원대로 정해졌으니 이제 상품을 찾아보면 되겠죠. 상품을 찾을 때 저는 이렇게 전체로 놓고도 보고 해외 직구로 놓고도 또 따로 봐줍니다. 왜냐? 해외 직구로도 놔뒀을 때 가격대는 얼마인지, 해외 직구로 놓고 또 이렇게 봐주는 게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242개 리뷰가 이렇게 달려있죠. 네. 이렇게 판매가 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해외 상품으로도 판매가 되는지 일단 보고요. 판매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해외 상품도 같이 찾아서 넣어주면 되겠죠. 저는 말씀드렸듯이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해외, 국내를 따로 가리지 않고 해외 구매 대행과 국내 위탁을 같이 찾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봐서 해외 구매 대행으로도 팔리겠구나 싶으면 저는 해외 구매 대행으로도 올려요. 그럼 제일 먼저 저는 편하게 도매국에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노트북 거치대, 노트북 거치대로 놓고 저는 뭐 다 필요 없어요. 일단 무조건 낮은 가격순으로 놓습니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쓸데없는 것들이니까 한 5페이지 정도 가볼까요? 한 5,000원대. 5,000원대. 한 9,000원에 팔 거니까 4, 5,000원대면은 참 좋겠죠. 이렇게 국내에 3,43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이 있네요. 3,430원에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색상이 두 개인데 어떤 걸 주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다른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3,520원, 3,520원에 이렇게 판매가 하고 있죠. 심지어 상세 설명, 상세 페이지를 사용 허용이랍니다. 써도 된대요.
블랙, 화이트, 핑크 이렇게 총 3가지의 상품이 있네요. 이렇게 상품 하나를 찾아놨고 또 찾아보겠습니다. 또 다른 상품을 한번 찾아볼게요. 비슷비슷하지만 여기 좀 다른 게 있네요. 이건 4,500원이랍니다. 저는 뭐 9,000원대 팔 거니까 4,500원이면은 뭐 충분히 마진이 남죠. 이 사람들도 상세 페이지를 허용해 준대요. 상세 페이지도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상품을 또 2개를 찾았습니다. 또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자, 다른 것들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6,000원이랍니다. 핑크, 블랙, 화이트 이렇게 3가지 색상이 있네요. 여기도 보면은 사용 허용이랍니다. 상세 설명 허용이래요. 뭐 이렇게 좀 찾아봤고요. 국내 거는 이렇게 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2개, 3개 이렇게 3가지를 찾았고요. 그럼 이제 해외 구매 대행으로 상품을 찾는 거는 여기다가 노트북 거치대 이거를 검색을 해서 해커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쭉 나오죠. 자, 가격 낮은 가격에서 높은 가격 순으로 놓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게 있네요. 조금 다른가? 자, 상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이런 기본이 11위안이네요. 11위안. 11위안이면 2,500원? 2,500원 정도? 2,500원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죠? 11위안이랍니다. 2,500원이니까 뭐 배송비 7,000원 붙이더라도 뭐 배송비는 좀 따로 조정해서 넣어도 좀 괜찮은 가격일 것 같아요. 예. 2,500원이니까요. 나쁘지 않겠네요. 그럼 또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색상도 이렇게 있고 아까 본 것 같은데 아이고 여기 똑같은 게 있네요. 일단 땡큐죠 뭐. 이건 뭐 17위안이면 17위안 곱하기 200원 한 3,500원 정도 3,500원이랍니다. 자, 뭐 이렇게 한 2개 정도 찾았어요. 해외 구매 대행으로도 2개를 찾았고 국내 것도 이렇게 한 3개 정도를 찾아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키워드에 가격대도 한 9,000원 정도대 9,000원 정도대 9,000원에서 9,500원 한 요 정도대로 가격도 정해졌고 다 접이식이고 경량이고 딱 봐도 경량이었고 노트북 거치대였고 이렇게 하면은 다 찾아놨죠. 상품을 찾았으니 이제 이대로 등록만 하면 됩니다. 등록하는 거는 아주 쉬워요. 자,
키워드도 찾았고 상품도 가격대도 찾았으니 이제 뭐 해시태그까지 미리 찾아 놓겠습니다. 노트북, 쿨러는 아니니까요. 쿨러는 좀 비싸겠죠. 싼 걸로 할 거니까요. 노트북 스탠드, 노트북 받침대, 게이밍 노트북 거치대. 쇼핑 연관에서 그냥 이렇게 찾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받침, 노트북 스탠드 거치대, 각도 조절 노트북 거치대, 높이 조절 노트북 거치대. 셋, 넷, 다, 일곱 개. 일곱 개를 찾았네요. 그럼 모자라는 거는 여기서 찾아 넣으면 되겠죠. 노트북 스탠드, 접이식 노트북 거치대. 이거는 키워드에 있으니까 빼주고, 노트북 거치대 휴대용, 노트북 접이식 거치대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 다 채웠네요. 해시태그도 10개를 뽑아놨고, 가격, 이제 이름까지 다 정해져 있고, 이렇게 상품까지 저희는 그 가격대에 맞춰서 1페이지에 있는 가격대에 맞춰서 이미 상품까지 이렇게 다 찾아놨어요. 그럼 이제 상품을 등록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상품을 가격대별로 보시고 1페이지의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 이렇게 상품을 찾아서 그 가격대에 맞는 상품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 보시면은 쉽게 누구나 다 찾아서 상품을 소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키워드와 아이템 선정 방법에 대해 실전 영상을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상품을 등록하기 전 좋은 키워드와 좋은 상품을 고르는 건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이든 첫 단추를 잘 깨어야 두 번째, 세 번째도 잘 깨어지는 법이니까요. 이제
아이템을 선정하고 키워드를 찾는 방법을 알았으니 다음 시간에는 수동으로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한 줄 요약. 다음 시간까지 키워드와 아이템 한 개씩은 꼭 찾아오기. 약속. 이상 월천마초였습니다. 감사합니다.